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파트너분들과 함께 자, 2020년 이 종목을 주목하라 꿈의 주식을 함께 찾아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연초에 좀 랠리를 보일 만한 단기 우망주 또 내년 한 해 50% 이상 뜰 만한 중기 우망주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기 우망주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떤 종목들을 준비하셨는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2020년 단기 우망주 자, 키워드를 함께 보시죠. 자, 분노의 질주 바이 테슬라. 전기차 관련주인가요? 자, 반도체 후공정 업체 주목하자. 그리고 뭐라고 적어놓은가요? 돈 되는 건 단다. 자, 어떤 기업들을 또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자,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MS오토텍, 더구전자. 자, 이게 또 이 회사가 뭐가 있길래 또 연초에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지. 자, 어쨌든 뭐 지금 얼추 종목들 보니까 중기도 다 괜찮은 종목 같긴 한데 어쨌든 연초에 한번 띄울 만한 재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키워드하고 이 종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간략하게 들어보고요. 상세한 종목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의 질주 바이 테슬라, MS오토텍.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MS오토텍의 총 매출에 지금 아마 지금 4분기 정도 되면 한 25% 이상이 테슬라 쪽에서 찍힐 것 같아요. 근데 이 테슬라가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하늘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3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422달러인가 그런데 뭐 450달러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또 쇼커버링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 테슬라가 또 한번 치고 나갈 경우에는 부품주들, 국내 부품주도 치고 나갈 것 같은데 일단 MS오토텍이 그동안에 뭐 테슬라가 움직였을 때 가장 같이 움직이는 성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MS오토텍. 일단 우리 이경락 파트너 종목은 좀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최근에 얘기하셨던 종목들 중에 자, 기억나는 게 SNS텍. 네. 뭐 아주 화려했던 기억이 예. 뭐 테스라도 그렇고 네. 뭐 원익 QNC부터 시작해서 워낙 화려한 종목들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MS오토텍도 지금 갑자기 또 테슬라랑 엮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관심 가지신 분들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반도체 후공정, 한미반도체 지금 시점에서 이 반도체 후공정을 들고 온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 아시겠지만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소재, 뭐 이런 부품 관련된 쪽, 반도체와 IT 쪽에서 이제 종목들의 어떤 그 순환매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 있는 종목군들 쪽에 좀 매기가 좀 이동되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던 쪽은 좀 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수익이 안 올라간 종목군들 쪽으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의 한미반도체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조민규 파트너께서 항상 꼼꼼하게 기업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고 종목을 고르시는 분이죠. 최근에 뭐 TCK나 FST를 포함해서 워낙 좋은 종목들을 이 시간에 많이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도 한미반도체 많이 최근에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연초에 한번 시세를 줄 것 같다라고 종목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강준혁 파트너 하면 저는 뭐 테크형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자, 오늘 더구전자 돈 되는 건 다 한다. 네. 무슨 말일까요? 일단 뭐 내년에 굉장히 유망한 업종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카메라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도 돈이 그 회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IT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도 일단은 좀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요번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성장은 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2020년에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정책들이 또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내년에 좀 돈을 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더구전자라는 종목이 돈 되는 건 아까 제가 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 부분에 전부 다 발을 걸치고 있어서 이제부터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차트 힘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세 종목 모두 다 또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연초에 어쨌든 간에 한번 시세를 한 20% 정도는 덮으실 것 같다 하고 지금 준비를 해오신 종목들인데 자, 구체적으로 뭘 하는 회사인지도 좀 들어보고 특히 연초에 주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듣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이게 뭘 하는 회사인데
특히 연초에 한번 시세를 붙일 만한 내용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먼저 좀 들어볼게요. 자, MS 오토텍, 네. 자, 테슬라랑 여전히 뭐 끼워서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뭐 테슬라가 중국 공장 지금 가동 돌아갔을 거예요. 거기 이제 모델 3에 들어가는 차체 뼈대를 핫스탬핑 기술로 MS 오토텍이 만들어냅니다. 이 핫스탬핑 기술을 좀 짧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900도씨 이상의 고열을 통해 가지고 철강을 달군 다음에 이제 식히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되면 철강이 더 강하고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다 보니까 주행 거리를 넓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뼈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MS 오토텍이 기존에 계속 납품하던 업체고 앞으로도 계속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제가 기다리냐면요. 조만간에 이제 GM 군산 공장을 동사가 또 인수를 했어요. 여기서 뭘 생산하냐면 텐센트랑 이제 그 폭스콘사가 같이 합병으로 만든 엠바이트라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예요. 요거를 위탁 생산을 동사가 해줄 거예요. 근데 아직 그 MOU에 대한 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위탁 생산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사인을 하거나 무슨 뭐 이제 커튼식을 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핫하게 또 뉴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 뉴스를 한 달 이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해보자 이런 뜻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차트상은 뭐 제법 최근에 올랐는데 안 빠지고 쭉 서 있는 게 한 번 더 시세를 좀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아무튼 최근에는 거래를 좀 죽여놓고 아직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MS 오토텍의 경쟁력, 기술력, 또 뭐 주목할 점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자, 일단 뭐 우리 투자자분들은 얘도 뭐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그냥 생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회사 설명과 함께 요걸 이제 연초에 주목해야 될 이유 한번 요약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뭐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나름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장비 쪽이나 소재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인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만드는 특히나 이제 후공정 장비 쪽에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정공정 쪽, 뭐 증착이라던가 뭐 세정이라던가 이런 쪽 웨이퍼 단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공정을 주로 만드는데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에 필요한 장비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제품이 많이 다각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어떤 가장 좀 중요한 메리트라고 한다면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상황에서도 실적을 꾸준하게 잘 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양쪽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후공정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 낸드 플래시에 대한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제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한 비중이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과 관련해서 양쪽이 좋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장비 업체라고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바짝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장 대비 뭔가 좀 강한 종목이 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받고도 다시 한번 또 세게 튀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시장 좀 올라가는데도 못 올라가고 좀 빌빌대는 종목들은 보면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찾을 때 빠른 속도로 붙는 종목들은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좀 눌림목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강균혁 파트너의 도구전자. 네. 뭐 안에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얘도 이름은 전자입니다만은 전자하고는 사실 크게 관계는 없고요. 금령 떠서 금령 만드는 회사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초소형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소형 프레스 금령을 만드는 회사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이제 아이폰 보면은 카메라가 이제 듀얼로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붙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브라켓이 있어야지 듀얼로 카메라를 붙일 수가 있겠죠. 이런 브라켓을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전자파라든지 하는 부분을 조금 막아주고 그리고 카메라 부분을 카메라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카메라 모듈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스테프너 같은 이런 금령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량용 전장 부품에서는 이 회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게 제동 장치하고 조향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로 가기 시작을 하면 차량 경량화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이 도구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제동 장치라든지 조향 장치가 다른 데서 만들고 있는 장치들보다 굉장히 좀 가볍고 튼튼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동차 경량화, 소위 말해서 전기차 안에서의 자동차 경량화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이번 2019년 1월 달에 라이브셀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50억 정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임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배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바이오 세포 배양기라든지 아니면은 관찰 장비, 방진 테이프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임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시장 안에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JP 모간 콩그레스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도구전자가 올 하반기 주가 흐름을 보니까 시장 대비 아주 뭐 시장과는 상관없이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그럴 만한 또 내용들이 좀 잠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종목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오토텍, 자 이 회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요약을 좀 해주시죠. 뭐 일단은 테슬라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제가 이상한 거 현대기아차가 왜 MS 오토텍이 GM 군산 공장을 인수했는데 그 현대기아차가 가만히 있었을까? 네,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3천억도 안 되는 자금을 가지고 GM 군산 공장을 인수했는데 여기 배경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를 봤더니 백그라운드에 이제 중국 자본들이 있더라고요. 텐센트랑 이제 폭스콘 사이에 합작사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왜 MS 오토텍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추정해 보니까 중국 기업이 만약에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다라고 하면 헐가 매각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업체가 인수하는 모양새로 인수를 하고 제품은 위탁 생산을 이제 중국 거로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엠바이트를 생산해 가지고 어디로 판매가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또 현지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3천억도 안 되는 자원 가지고 GM 군산 공장을 돌려가지고 만들어낼 경우에 중국 업체들이 바라봤을 때 중국 현지에서 생산 라인을 깔게 되면 1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3천억 가지고 가능한 거죠. 가능한 구조니까 MS 오토텍 한대 위탁을 하는 거고. 근데 MS 오토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엠바이트 차기 시리즈를 만들어내면서 자기네 브랜드도 만들어내려는 그런 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현대기아차가 어차피 주 하청업체가 MS 오토텍인데 주 밴드사가 MS 오토텍인데 이거를 묵인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MS 오토텍이 가지고 있는 핫스탬핑 기술은 현대 제철도 못 만들고 아직까지 국내 업체들이 못 만들기 때문에 부품사지만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에 대해서는 입증받은 기업이다. 이걸 먼저 강조드리고 싶겠고요. 또 하나 이제 테슬라 모델 3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 차체 뼈대는 MS 오토텍이 납품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매출액이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MS 오토텍에서 10%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반에 20%, 지금 22%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하반기 때 30% 가까이, 4분기 때는 30%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테슬라양 매출이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 마진이 좋아져요.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기술 진입 장벽이 만들어진 그런 부품사로서 앞으로 전기차 쪽 매출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다양한 업체들 또 현대 기아차도 동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액 성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종목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MS 오토텍, 자 이게 뭐 갑질을 할 수 있는 부품사 대단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뭐 이 사실 기업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만은 뭐든지 돈이 된다 싶으면은 또 경쟁자들이 들어서기 마련이죠. 이러면 또 시장을 뺏기게 되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입장벽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앞으로 성장까지 예상되는 기업들이 보통 주식에서는 가장 좋은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MS 오토텍도 이러한 갑질을 할 수 있는 부품사, 또 테슬라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기업이라고 하네요. 이 테슬라가 얼마 전까지 뭐 망할 뻔한 네.
망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막 돌았었는데 뭐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변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고 혁명이 있는데 전기차는 그냥 변화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추구하는 이 자율주행은 혁명이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 2차전지 기술이나 이런 거 다 무상으로 다 특허권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팔아먹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 업체는 뭐 GM이나 포드나 뭐 포르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구글이나 뭐 아마존과 같은 이런 MS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에베스 오토텍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952억이고요. 올해 추정 실적은 뭐 순이익 기준 한 300억 정도는 무난하게 날 것 같다라고 하네요. 지금 PER 기준으로는 뭐 좀 7배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내후년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미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이 좀 나오더라도 재차 또 신고가를 한번 뚫을 수 있을 만한 한미 반도체만의 강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비슷한 모양을 아마 띠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 좀 차트를 길게 보시면 과거에 이제 13,000원 정도가 최고가였었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주가가 거의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이제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는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반도체 업황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이제 파운드리 쪽의 EUV 공정 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 쪽에서는 이제 팬아웃 공정이라고 하는 이제 패키징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전공정이라던가 이런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은 대기업 중심에 있어서 이 수요처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이 후공정 쪽은 중소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라던가 유럽이나 뭐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후공정 쪽에 있어서 비메모리 후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앞서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 매출 비중에 편중되지 않고 오히려 유럽이라던가 대만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글로벌 마켓 셰어를 많이 좀 착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했었던 장비뿐만 아니라 레이저를 활용한 또 장비, 그다음에 듀얼 TSV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출시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장비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장비들을 지금 계속해가지고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까지는 실적이 다소 부진했었지만 3분기 때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증설이라던가 특히나 이제 후공정 쪽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소 그다음에 큰 어떤 업체들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들 쪽에서의 후공정 시장이 넓어졌을 때 가장 좀 두드러질 수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 현재 시가총액은 4,600억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493억 이익을 냈었고요. 올해는 500억을 살짝 넘길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붙고 있고요. 지금 살짝 보니까 내년 내후년 실적 전망치가 연간 한 600억 사이즈로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한 600억대는 들어올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이 뜨고 있는데, 자 이게 문제가 이 후공정 업체들은 워낙 반도체 시장이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원래 좀 할인 거래 받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버는 거에 비해 한 8배 이렇게 목표가 많이 주는데 하면 600억이면 862 48 하면 4,800억인데 지금 이미 4,600억까지 올라와 버려서 자 이 밸류 부담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의 시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 주도했었던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쪽이었기 때문에 메모리는 어찌됐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편중된 기업들이 오히려 밸류를 좀 더 비싸게 받았던 프리미엄을 얹어줬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파운드리 같은 비메모리 쪽은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후공정 업체들은
해외 쪽에 있는 회사들하고 상당히 거래를 그동안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는 구조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4차 산업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앞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 TSMC를 뛰어넘는 이런 그 선언을 한 것 자체도 이 4차 산업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이경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 마찬가지로 비메모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메라 모듈 쪽에 쓰이는 CIS라고 하는 이 이미지 센서 자체도 비메모리 쪽에 속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파운드리라던가 이제 비메모리 시장의 성장과 같이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한미 반도체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과거에 있어서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그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레이저를 활용한 어떤 새로운 장비들을 지금 다 출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신규 증설이라던가 근데 이 순서가 전공정이 끝날 쯤 되면 이제 후공정에 대한 납품이 들어가는 스케줄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끄트머리쯤에 지금 평택에 들어가는 파운드리, 삼성 쪽 파운드리가 이제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실질적인 납품에 대한 그 후공정 장비 쪽의 납품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초나 뭐 여기서부터도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온 부담감은 있지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추정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 실적 추정했던 부분이 생각 밖에 내년에 더 잘 나오겠는데 하면서 지금 주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정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구전자 네. 지금 얼추 보니까 좀 만만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인 것 같은데 지금 올해 보니까 한 120억 정도는 순이익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살짝 추정치를 보니까 뭐 내후년 정도만 2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뜨는 것 같은데 자 이러면 이 가격이 여기서 엎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더구전자가 요즘 이제 무선 이어폰 부분에 좀 진출을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 기업들 보실 때 이 코스닥 기업이 어느 기업과 좀 연관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임직원 현황을 한번 들어가서 나중에 보시면은 좀 알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바일 총괄하신 분이 예전에 LG전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LG전자 아니면 LG이노텍 그리고 애플과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무선 이어폰이 그냥 주류로 무선 이어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구전자가 이 무선 이어폰 부분에서 지금 좀 달리고 있는 부분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유선 이어폰은 아무도 안 쓰고 무선만 대부분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카메라 모듈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시장 안에서 조금 각광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 부분이 이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충격이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카메라 모듈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모듈이 계속해서 차량의 어떤 충격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막을 만들고 있는 이 더구전자 부분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시장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그 5G 다음에 이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는 AR 부분인데요. 이 AR 부분이 되게 되면은 지금 부분의 어떤 그 카메라 모듈을 여러 개 모듈 자체를 좀 이어주는 부분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이 브라켓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동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법에 브라켓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더라도 일단은 내년 1월 달 상반기에 시장에서 관심을 한번 폭발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폭발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실적이 향후에는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참 위기 때 강한 우리 세 분 파트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기 때는 참 좋은 주식도 수급이 꼬여가지고 내려앉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꼼꼼하게 기업 가치를 좀 보고 종목을 찾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위기 때 소개해 주신 기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오늘도 지금 종목들 보니까 다들 좋은 기업 같은데 이게 참 시장이 조금 안 좋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걸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종목 인기 투표 잠깐 하고 좀 갈게요. 일단 본인 종목을 제외하고 내가 좀 들어보니까 저 종목도 확 좀 와닿는데 하는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강준혁 파트너의 도구전자와 한미반도체 둘 중에 뭐 좀. 둘 다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전에 이제 분석했던 게 그 TSV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인텔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를 붙여가지고 빠르게 이제 그 활동을 그러니까 플랜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개발해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TSV 공법인데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그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던 종목이고 그걸 또 가지고 나오셨네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걸 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뭐 어차피 주 고객사가 대만 업체들입니다. 근데 대만 쪽 지금 파운드리 시장 분위기 봤을 때는 내년에 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조금 더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네요. 네. 자, 대만의 TSMC가 요즘 뭐 주가 급등을 해서 PER 24배까지 네,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또 대만 쪽 매출 비중이 한미 반도체가 높다고 합니다. 그 점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서 보시기에 기업 좀 꼼꼼하게 보시잖아요. 이 도구전자하고 MS 오토텍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좀 찍으라고 하신다면 어떤 종목도 좋아 보이시나요? 저도 두 종목 다 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이제 핫한 부분들이 있고요. MS 오토텍이 어찌됐든 이제 GM 군산공장을 인수했었던 부분들은 저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두 종목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MS 오토텍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서도 한미반도체와 MS 오토텍 뭐 둘 중에 이 종목 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하는 종목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먼저 전기차 붐이 불었을 때 같이 갔던 업종들 중에 하나가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붙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슈가 안 되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 부분도 아직 크게 뭐 이슈가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내년부터 아마 지금 전기차라든지 하는 부분에 상용화의 가속도가 좀 붙으면 차량 경량화에 대한 테마들 좀 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를 빼고 보더라도 저는 MS 오토텍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